네, 이번 시간은 청탁금지법에 관한 세 번째 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탁금지법과 그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겠는데요. 특히 교사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부정청탁의 개념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차 시에서 이미 본 것이지만 이 청탁금지법에서는 14가지 대상 직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하여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혹은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나 권한을 벗어나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 14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1차 시에서 살펴보셨는데요. 이러한 14가지 유형의 법령 위반 또는 그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가 함께 섞여 있을 때 이거를 부정청탁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케이스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 해당하는 교장이 부정청탁을 받고 담임교사에게 지시를 하여서 직무를 처리했습니다. 이때 담임교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상급자인 교장은 담임교사에 대해서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담임교사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에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지시에 따라서 처리를 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청탁 방지 담당관과 상담을 하여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논란도 차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지의 문제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이 법에 따라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금품 수수와 관련된 케이스입니다. 그 첫 번째인데요. 교직원 등이 금품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이 될까요? 자, 교직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이라든가 혹은 이 법 8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러면 금품 등의 정의가 궁금할 것입니다. 금전에 하나는 것인지 혹은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일체의 재산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그리고 각종 편의 제공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혹은 취업 기회를 제공을 해주거나 기타 이권을 부여하는 등 이러한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모두 청탁금지법에서 금품 등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은 이러한 금품 수수 중에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외 사유에 관해서 7개의 예시와 8번째의 포괄적인 규정이 있으므로 그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이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교직원 등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교직원 등에게 이러한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교직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 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 관련자에게 요구를 한 경우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제입니다. 교직원 등은 정당한 권한이 없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교직원 등이 승진을 한 경우에 10만 원 상당의 난 선물을 했는데요. 이것이 가능한지의 문제입니다.
경조사는 결혼이나 장례의 경우에만 한정이 되고 승진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교나 의뢰의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수수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케이스입니다. 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모임인데요. 여기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해서 회칙에 따라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자, 교직원 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에서 예외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6번째 케이스입니다. 식사를 한 후에 1인당 식사비 5만 원이 나온 경우에 3만 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나머지 2만 원은 교직원 등이 직접 결제한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제입니다. 음식물 가액 기준 3만 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직원 등이 직접 결제를 했다면 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번째인데요. 미혼의 교직원 등인 A가 교직원 등이 아닌 미혼의 이성 B와 교제를 하면서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해서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와 B는 연인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수수의 동기라든가 목적, 당사자의 관계, 또는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 또 청탁과 결부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서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수가 가능합니다. 8번째입니다. 학교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 추진비로 화환을 보내고 사비로 경조사비 10만 원을 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교직원 등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해서 이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9번째인데요. 새로 부임하는 학교 교장에게 교사 A가 15만 원 상당의 난을 선물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교장은 교사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하거나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등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15만 원 상당의 난을 선물하는 것은 안 됩니다. 10번째 케이스입니다. 교직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 없이 반환을 하고 신고를 했는데요. 이 경우에 선물 제공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문제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교직원 등에게 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실제 교직원 등이 수수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 것으로 봅니다. 11번째 문제인데요. 직무 관련자가 교직원 등에게 금지된 금품 등 제공에 의사표시를 하였고 교직원 등이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위반되는지 문제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교직원 등에게 금품 등 제공에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위반됩니다. 이 경우에 금품 등 가액에 따라서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교직원 등은 이미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12번째 케이스입니다. 교직원 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그 배우자도 처벌을 받는지 문제입니다. 교직원 등의 배우자가 교직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 교직원 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교직원 등이 처벌됩니다. 즉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면 그 법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3번째 사례입니다. 교직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1인당 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았고 4만 원의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제입니다.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 그 가액을 합산하는데요. 가액 기준이 5만 원 범위 내의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2만 원 식사를 접대받고 4만 원 상품권을 받았기 때문에 5만 원을 초과하여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14번째 케이스입니다.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수수하는 경우에 그 가액을 합산하고 5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직무 관련된 교직원에게 4만 5천 원의 식사를 접대하고 5천 원 상당의 선물을 한다면 이것은 법 위반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도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음식물이 3만 원의 기준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이 법에 위반된다고 보겠습니다. 15번째입니다. 교직원 등이 골프 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에 골프 회원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 우대라든가 준회원 우대를 받아서 5 내지 10만 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았다면 이것이 이 법에 위반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골프 회원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이것도 역시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골프 회원권을 가진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요. 골프 회원 동반자 그린피 우대는 선물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선물의 가액 기준대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교직원 등은 할인을 받지 않은 정가의 골프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16번째입니다.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한 경우 이 법에 위반되는지 문제입니다. 작년 담임교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그러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선물을 받는 것이 허용될 수 없겠습니다. 17번째입니다. 학부모의 간부 등이 운동회나 현장 체험 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 이것도 이 법에 위반되는지 문제입니다.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나 의뢰 등의 목적을 벗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용되지 않겠습니다. 18번째입니다.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지인으로부터 경조사비로 50만 원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입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 수수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이 되므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지인이었다면 그로부터 50만 원을 받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케이스는 교직원 등에게 5만 원의 범위 내에서 백화점이나 전통시장, 모바일 등으로 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직무와 관련한 교직원 등에게는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나 의뢰의 목적으로 5만 원의 한도에서 상품권을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 가액 한도 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 선물의 가액은 영수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시가와 구매가가 다르다면 영수증 등에 의해서 구매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된다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을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식사 접대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사교나 의뢰 등 목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는 건 이미 보았습니다. 이 경우 그 가액 기준은 5만 원으로 하는데요. 각각의 가액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음식물은 3만 원이고 선물은 5만 원 이하라고 이미 살펴보았죠. 그 다음 케이스입니다. 7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 기준을 초과한 2만 원만 반환을 하면 될지의 문제입니다. 자, 가액 범위를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음은 학부모가 교직원 등과 식사를 하면서 식사 외에 음료나 주류 등을 함께 마신 경우에 이 가액도 상한액에 포함되는지의 문제입니다. 제공자와 교직원 등이 함께하는 식사 외에 주류나 음료 등도 음식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수한 음식물의 가액 산정할 때는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다음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제공되는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식사가 가능한지의 문제입니다.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에게 접대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지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라서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사회상규에 따라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살펴볼 사례는 신고 처리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책상에 놓고 가거나 혹은 택배로 발송하거나 아니면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버리는 경우에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제입니다.
비록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고 인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를 받은 후에 같은 금액의 식사를 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이 경우에는 면책이 되는지 문제입니다. 자, 두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서로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직원 등이 식사 접대를 받은 후에 나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요. 그래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교나 의뢰 목적으로 선물을 수수하였는데 그 가액이 8만 원입니다. 그러면 기준 3만 원을 초과한 3만 원만 반환하면 되는 것인지 문제입니다. 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그 전액이 금지된 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네 번째인데요. 교직원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 인도한 경우에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제공한 사람도 제외되는지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교직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걸 약속하거나 혹은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교직원 등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반환해서 본인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 행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래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교직원 등이 자진하여서 신고는 했지만 지체를 한 경우에는 제재가 되는지 문제입니다. 교직원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에만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걸 지체해서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하되 다만 감면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제 외부 강의 등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우선 사전 신고 없이 외부 강의를 한 경우에 과태료의 부과 대상인지가 문제인데요. 사전 신고 없이 외부 강의를 하게 되면 우선 징계 대상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외부 강의 등에 횟수 제한이 있는지 문제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여기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행동 강령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 이때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제입니다.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된 외부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인데요. 그럼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 강의,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제인데요. 이때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에 원고료도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 문제입니다. 이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라든가 그런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 강의 등과 관련하여 교직원 등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탁금지법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이제 막 시행되었고 누적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분야라서 저희 역시 깊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법의 발전 과정을 살펴가면서 그 내용을 보충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앞으로 저희 콘텐츠 더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무쪼록 저희의 콘텐츠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